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3.1절 대단했습니다. 106주년의 3.1절은 또 다른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쳤죠. 좌파 진영에서는 아마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 저항권 발동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만이 이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월 3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한 취소 결정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아마 3월 14일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통 금요일 날 하니까 말이죠. 일단 현실적으로는 기각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일단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수정의 부재는요, 이 대한민국 전체 판을 흔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 회담 결렬이 더욱더 외교 무대의 공백을 불안케 하기도 합니다. 조선일보가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회담 결렬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면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던 내용, 영상에서 펼쳐냈던 내용을 좀 다뤘는데요. 내용이 좀 볼만합니다.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뽑아냈던 그 협상력,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키면서 젤렌스키와 지금의 상황에 대한 비교를 좀 했던데요. 사실 지금 젤렌스키의 상황보다 최악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상호 방위 조약을 끌어낸 이승만 대통령이죠. 사실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이고요. 이 이승만 대통령은요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외교학도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승만 대통령과 젤렌스키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처지가 풍전등화죠. 젤렌스키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트럼프를 만났는데 전세를 역전해 보기 위해서 트럼프를 찾아갔는데 원치 않은 굴욕 휴전과 그리고 광물 채굴권까지 압박을 받으면서 제대로 쫓겨났습니다. 영토를 빼앗긴 채로 휴전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전쟁 패배국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요.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협약을 맺고 국제기구를 만들면서 평화 유지에 힘을 써왔는데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면서 유럽 영토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그냥 습습습 넘어가 버리고 전쟁이 종식된다라고 하면 이 국제사회가 이 불법 행위를 한 러시아의 침공을 용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미국의 지원과 폴란드의 지원, 대한민국의 우회적인 지원도 있었고요. 일단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대대적인 지원과 그리고 연대로 지금 3년까지 버텨왔는데 결국 미국의 한마디로 이 패장으로 낙인 찍히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3년 동안 피 흘린 군인들의 희생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저항권 발동처럼 폭발을 한 상황입니다. 미국에게 이렇게 수모를 받을 바에야 우리나라의 영토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할 바에야 우리 목숨 걸고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지금 완벽히 응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위대한 대통령 두 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함과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 다시 생각해봐도 이분들이 그때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역사를 제대로 모르면 나라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른다라는 거죠. 시대의 영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리더는요, 강자에게 강한 것이 리더죠. 오늘은 그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리더는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미국은요, 사실상 6.25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대충 휴전하고 이 한반도에서 이제 병력을 좀 빼려고 했어요. 사실 6.25 전쟁에서 유엔군까지 포함해서 5만이 피를 흘렸고, 그 중에 미군이 33,000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돈 안 되는 이 땅에 이 전력 지원을 한다라는 게 사실 맨 땅에 헤딩 뭐 뽑아낼 게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제 해결하고 빠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막 하려고 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하고 병력 한반도에서 빼버리면 다시 북한은 기어 내려온다. 그래서 휴전을 하더라도 북한이 다시 남침해올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북진하면서 마지막 화력을 지원해줘, 우리가 끝까지 저항할 거라는 그거를 심어줘야 돼, 이러면서 미국에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안보에 대한 보장을 받아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었죠. 상호방위조약이다라고 좀 미국이 우리나라 그때 한국에게 받을 거리가 있었을까? 하나도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이 땅에서 사실 생각해보면 자체 생산도 안 돼, 그리고 땅에 광물이 있는 것도 아니야, 뭐 이런 상황들, 그때 시대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다 이러면서 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적인 상황을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못 먹고 못 살던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렸죠,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정치학, 외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영어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을 큰 틀에서 큰 판으로 해석을 한 거죠. 대한민국 강력한 나라야, 우리가 언젠가는 너를 도울 거니까 너는 지금 도와, 이런 협상을 끌어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강자에게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72년이 지난 지금도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우리가 두고 번영을 해왔다라는 것,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만든 사람이 누구? 이승만 대통령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뭐 트럼프가 뭐 사업의 뭐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기적적인 딜을 끌어낸 건 이승만 대통령이다 라는 거죠. 1953년 10월 1일입니다.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국민 담화를 발표하셨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우리 후손이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선견지명이다 라고 하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희망의 씨앗을 대한민국에 콕 심은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떴던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은 사실 오래전에 대한민국 땅에 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체제 전복 위기 속에서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정치판에 나왔어요. 정치인이 아니야. 외교관도 아니야. 그냥 검사였고 검찰총장이었는데 그 한 사람을, 일반인이죠. 일반인을 정치판에 오게 만들었던 그 에너지의 흐름도 이 이승만 대통령 때 심어놨던 그 희망의 씨앗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해석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가 왜 없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2년 반 동안 정책적으로 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다뤘었는데, 그러나 대업이라는 게 있죠. 그 잔잔한 것들이 믿고 아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큰 틀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것에 이제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 3월 1일 전국에서 폭발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김덕영 감독이요, 이 이승만 대통령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위대함을 봤겠죠. 그 위대함을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설명, 그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펼쳐내 주셨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의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제대로 면박당하고 조롱당하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
상황,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기적의 딜을 했다라는 거, 그 위대함을 본 글을 이 김덕영 감독께서 적으셨는데요. 이 부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웅장해질 것 같은데요. 자, 우크라이나의 현재를 통해서 이승만의 위대함을 본다. 어제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고성을 오가는 논쟁 끝에 어떤 타협점도 찾지 못하고 회담이 끝났다.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보면서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힘이 약한 주권 국가의 운명이 제국들의 단판으로 결정되는 시대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불길한 신호들이다. 전 세계 패권을 쥐락펴락하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강 건너 불구경일 수가 없다. 백악관 두 정상의 논쟁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의미하다. 어차피 전쟁을 바라보는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 문제는 왜 그 논쟁이 백악관이어야 했는가? 젤렌스키의 용감함을 칭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그의 감정적이고 오만해 보이는 트럼프와의 설전을 본 미국인들에게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다. 1947년 해방 전국 속에서 힘없는 나라의 건국을 위해 노력했던 이승만도 어쩌면 그와 비슷한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지혜로웠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나 행정부 관료들과 논쟁을 피하고 미국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여러 차례 펼치고 그리고 공수처에 체포를 당하시는 그날도 국민들에게 펼쳐낸 그 자필 편지들, 그런 것들이 계속 노출되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해버렸죠. 아, 이걸 기다렸어?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 저는 막 이해해주기를 기다린 거야? 이거는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감정들을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도 자극을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는 1947년 1월 14일 미국 방송기자 이튼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 군정의 무모한 좌우 합작의 본질을 공개했다. 그의 인터뷰가 라디오 방송을 타고 미국으로 중계되자 미국 시민들은 분노했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깨닫고 미 행정부를 압박했다. 이승만이 목소리를 높인 것이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스와 터키에서도 공산주의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미국 내 반공의 여론이 들불처럼 확산되는데 이승만의 호소는 분명한 기여를 했다. 이승만이 당시 트루먼 행정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없지만 1947년 3월 12일 냉전의 시작이자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선언하는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됐다. 이승만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일이다. 저는 작용됐다라고 봅니다. 1947년 4월 미국에서 귀국하는 이승만의 모습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었다. 말 그대로 이승만은 미국을 다룰 줄 아는 당시 유일한 정치인이었던 것이다. 그의 노련한 정치 감각은 1953년 휴전 협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하루속히 전쟁을 끝내려는 미국과 영국에 맞서 이승만이 꺼낸 카드는 방공포로 석방이었다. 당시 방공포로 석방이 주는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면도를 하던 처칠이 놀라서 면도칼을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일화도 있을 정도다. 방공포로 석방은 자유의 가치를 건 세계인들에게 호소하면서 한나라의 안보를 얻어낸 말 그대로 기적에 가까운 협상 카드였다.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약소국과 대등한 조건에서 안보 협정 조인에 성공한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당시 1953년 대한민국 1인당 국민 총생산은 고작 67달러, 우리보다 낮은 나라가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을 때 이야기다.
그러니 세계안보협약 중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다 퍼주는 거죠. 다 퍼주는 거. 이승만은 1953년에도 미국이나 영국의 정치인들과의 논쟁 대신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갔다. 여론과 의회 민주주의에 기초한 미국과 영국의 정치 체제의 속성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정치적 결단이었다. 그러니까 이 외교학도 공부를 했고 정치학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골고루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미국에 생활하면서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리스턴이라는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을 석사부터 박사까지 졸업하면서 쌓아온 이승만의 내공이 바탕이 되지 않고선 이룰 수 없는 결과물이기도 했다. 어느덧 한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70여 년이 됐다. 강대국들의 놀이터처럼 계속됐던 약탈과 침략의 역사가 끝나고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 체제가 안착된 것은 이승만이라는 탁월한 정치인의 존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감사한 건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승만의 선물처럼 우리에게 안겨준 평화와 안보를 바탕으로 박정희의 경제개발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는가? 주권은 말로만 지키는 것 아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치인의 말 한마디 말이 전국을 바꿀 수 있다. 그에 의해 힘없는 약소국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젤렌스키의 모습을 보며 옛날 대한민국 하나만을 위해 동분서주 헌신했던 이승만의 모습을 본다. 우크라이나 모습은 대한민국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다. 부디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비난하고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이제 영화 건국전쟁 2를 제작하면서 다시 이승만을 보고 있다. 이승만이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 자료를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현명했으며 이승만의 원맨 플레이 덕분에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확신한다. 무엇보다 그는 대한민국만을 생각한 진정한 애국자였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가 꿈꾼 세상은 아직 온전히 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금 진행되는 대통령 불법 탄핵부터 막아내는 것이 이승만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다. 저는 대단히 대단한 이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 대한민국의 번영의 길을 잡고 미래 세대에게 다시 물려주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외교 무대에서 멋지게 뛸 윤석열 대통령을 기대해 봅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민 TV였습니다.